연계별 독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한테 자연 관찰을 잘 익혀주고 싶다면 이야기로 먼저 흥미를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참나무는 동물들이 좋아해를 가지고 저는 꼭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자연 관찰책을 왜 사주시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필요해서 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아이들이 자연 관찰을 보는 이유는 자연, 동물에 대한, 식물에 대한 본능적인 걸 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위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소 학자는 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연 관찰책을 많이 들려주어라 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나무는 동물들이 좋아해. 나무는 대단해. 어떻게 동물들이 좋아할지. 바로 나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먹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도토리는 갈색으로만 아이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덜 익은 도토리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새가 꽃을 콕콕 따먹는 모습. 그래서 공간에 아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보는지 보니까 숲속에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참나무는 동물들이 좋아해. 친구한테 물어봐 주세요. 왜 동물들은 참나무를 좋아할까? 봤더니 잎에는 누가 있어요? 네, 메뚜기가 있네요. 메뚜기는 연한 잎을 사각사각하고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꽃은 늘어져 핀 꽃은 새가 좋아해요. 그럼 새는 어떻게 먹었냐고요? 콕콕 따먹어요. 그리고 나무줄기의 물은 나비가 좋아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때 이제 내가 아는 도토리네, 다람쥐가 나올 거라고 상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아이들은 자연 관찰을 스토리로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이야기를 통해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숲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나무 숲이야. 참나무 숲에는 동물들이 많이 있어. 동물들은 참나무를 참 좋아하니까. 어떠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읽은 아이들은요. 똑같이 참나무가 있는 숲에 갔을 때 다람쥐와 도토리만 보는 게 아니라 잎에는 메뚜기가 있을까? 저기 나무줄기에 흐르는 물이 있네? 그러면 곧 나비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둥지 안에는 왠지 소쩍새가 있을 것 같아서 나무 기둥 안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똑같은 책을 읽었을 때 이렇게 읽어준다면 아이들은 자연관찰책을 편독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엄마가 핸즈온 리딩을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다람쥐를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나무줄기에 흐르는 나비도 궁금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는 이 시기에 그림책을 보는 시기예요. 보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미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요. 새를 봤더니 콕콕 따먹는 꽃에는 또 어떤 새가 있을까? 그 외에는 또 어떤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까를 함께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비주얼 박물관을 통해서 인지정보 영역을 확장해 주세요.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그 시기에는 그 궁금한 영역이 확장이 된다면 어렵고 쉬움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이들은 이미지로 그림을 보는 시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라고 해서 봤어요. 그러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 우리가 여행을 가서 열대지방까지 가서 나무를 관찰하는 힘은 아직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탄생, 뿌리까지 보여줄 수가 있고 이런 한살이의 과정들을 이야기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그림이 먼저 보이세요? 글자가 먼저 보이세요? 아이들은 그림의 큰 이미지부터 그려내 갑니다. 이걸 바로 렉시그래픽 기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들을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을 다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궁금했었던 거, 아까 봤더니 우리 친구는 참나무 잎에 진짜 메뚜기가 있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만 보여줄 수 있냐면 이렇게 잎의 색깔이 변하는 과정과 계절을 연결해 보신다면 아이들은 똑같은 그림책을 보더라도 다양하게 보여줄 수가 있으시다는 거죠. 비주얼 박물관 활용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고, 알아내고, 탐구하고. 보는 거는 호기심이 있는 시기, 알아내는 시기는 관찰하는 시기, 탐구하는 시기는 탐구력을 키우는 시기예요. 보통 그래서 영아, 유아, 초등기의 단계, 인지 단계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이 시기에 엄마가 이 책에서 그래도 뭔가 꼭 아이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단풍이 물드는 가을의 나뭇잎을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엄마는 참나무를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찾아보기에서 참나무 편을 찾으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형광펜을 칠해서 우리 아이가 볼 수 있게 포스트잇을 붙여주신다면 훨씬 더 생생하게 참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푸른 아이, 자연을 보는 새로운 눈 푸른 아이 책을 가지고 참나무를 보여준다면 이렇게 확장해서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은 융합사고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책의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도토리는 어떻게 될까? 네, 이런 질문을 발문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한테 생각할 수 있게끔 발산적인 사고를 도와줄 수 있게끔 질문이 처음에 유도됩니다. 낙엽 속에 숨어있는 도토리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이어져 있습니다. 진짜 나무, 참나무, 둥글게 자라는 참나무, 참나무의 열매, 도토리, 참나무의 생김새, 세계에 있는 참나무는 어떤 게 있는지 참나무의 생태를 보여주고요. 바로 참나무와 얽힌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자연관찰에 대한 흥미가 적고 이야기책을 좋아한다면 바로 뒤에부터 읽어주세요. 네, 참나무에 얽힌 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참나무가 된 필로몬, 그래서 참나무에 관련된 설화, 민담, 전설, 신화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유도해 주신다면 네, 참나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아이들은 다시 관찰하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관련된 생활용품이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나무에 대한 큐레이션을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 나무에 대한 책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보시는 이야기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아이가 참나무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럼 이렇게 참나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 그때마다 붓패드를 꺼내서 그 순간에 호기심을 채워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지 잊어버리고 다시 궁금증이 지어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나무를 누르면 네, 아까 제가 함께 읽어드렸던 나무는 대단해, 참나무는 동물들이 좋아해, 좋아 좋아 참나무, 이렇게 해서 바나나 로켓, 그 다음 자연관찰, 그 다음 숲을 떠들썩, 생태, 다큐멘터리까지 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함께 이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아이들이랑 지나가면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과는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보는 북패드를 가지고 이야기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재미있는 스토리 큐레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